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할 강의는 연애자평의 격국론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격국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격국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격국 자체를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국의 이론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것인데, 자, 그러나 격국론이라는 게 진짜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이거를 연애자평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부터 격국론을 연애자평의 격국론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사주를 펼쳐놓고 격국론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래야 이제 사주를 펼쳐놓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격국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령입니다. 월령, 그러니까 월지죠.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에게 무슨 격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격국론입니다. 그럼 격국은 왜 생긴 거냐? 하나의 이제 이름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격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가 60갑자라면 58만 개, 우리가 지금 거의 100년을 살고 있으니까 한 100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8만 개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격국론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라고 나온 게 격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격국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자 중에 여기가 연이고 여기가 시입니다.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원을 기준으로 이 월령이, 여기가 월령입니다. 월령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보는 게 격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지장간에 어떤 오행이 들어와 있고, 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 또는 통근, 똑같은 얘기예요. 투출, 얘가 있다. 통근, 얘가 여기에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를 이제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투출이든 통근이든 같은 얘기입니다. 얘랑 같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격을 만들어내고 그 격에 따라서 용신을 잡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투출했다고 그게 용신은 아닙니다. 네, 물론 여기서 투출하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투출했다고 용신은 아니에요. 투출했다고 용신은 아니고, 투출했는데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어떤 오행이 필요한가, 용신이라는 건 쓸용자니까 필요한가, 그걸 만드는 게 용신. 그 다음에 이제 상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신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 됐는데, 여기에 투출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행이 필요하고, 그 오행을 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를 기준으로 월령에 어떤 지장간이 올라와 있느냐, 투출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게 무슨 격 이름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격이 성립될 수 있느냐, 성격이라고 하죠.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런 오행이 뒷받침되어 있느냐, 그걸 상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주 8자 중에 어떤 오행이 가장 필요하냐, 용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제로 사주를 펼쳐서 이렇게 내용을 하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상신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사길신일 때, 사흉신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찾는 건데요. 사길신이라는 건 재성, 정관, 인성, 식신 이 네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원령이 투출했을 때 그 투출한 기운이 재성, 정관, 인성, 식신이면 사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투출한 기운이 칠살, 상관, 편인, 양인이면 사흉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사길신일 때는 순용하고 사흉신일 때는 역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용한다는 것은 생조설기, 그러니까 이 기우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성을 기준으로 식신이거나, 왜? 식이 재를 생하죠. 아니면 재를 기준으로 관성이거나, 왜? 재가 관을 생하죠. 그럼 설기한다고 보는 거죠. 내 힘을 사용하니까 설기, 나를 도와주니까 생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길신일 때 투출한 기운이 요거일 때, 이렇게 재성, 정관, 인성, 식신일 때 생조, 설기하는 오행을 상신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로 인해서 성신, 완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사흉신은 뭐냐? 칠살, 상관, 편인, 양인입니다. 이것이 사흉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는 역용합니다. 역용은 뭐냐면, 자, 극재, 합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되는 건데, 칠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정관이라는 것과 칠살이 편관, 정관이겠죠. 그러니까 정관, 편관이겠죠. 얘는 사흉신이기 때문에 극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극재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단 관을 처음으로 극재하는 거는 이쪽에서 와야겠죠. 식신이 관을 극재하죠. 그러니까 이 식신이 무엇이 된다? 상신이 된답니다. 용신 아닙니다. 상신이 된다요. 그래서 성립, 성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관이 극재하는 것도 있죠. 그럼 뭐예요? 비겁, 나죠. 그러니까 이 칠살을 기준으로 칠살을 극재하는 것과 칠살이 극재하는 것, 얘네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또한 성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의 격을 따집니다. 이 사주의 격을 따져요. 그러니 이 사길신이냐 사흉신이냐에 따라서 얘를 좋게 만들어주는, 쉽게 얘기하면 좋게 만들어주는 기운이에요. 네, 그게 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게 만들어주는 기운을 찾는데 사길신일 때는 순용해서 찾고 사흉신일 때는 극재합파해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실제로 찾아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상신만 찾은 거예요. 용신 아직 안 찾았습니다. 그럼 용신은 어떻게 찾냐? 용신은 상신이 용신 아닙니다. 용신은 상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 이거는 업부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업부만 있는 건 아니고 조우도 있어요. 통관도 있고 다 있는데 다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부예요. 업부로 찾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사주가 신강하면, 그러니까 비겁이 일원이 강하면 힘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쪽에서 찾고 만약에 일원이 약하면 내 힘인 곳에서 용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격이 됐다고 해서 이게 꼭 용신은 아닌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찾는 건 업부 또는 조우, 통관으로 찾는데 대부분 업부나 조우로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업부나 조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중도예요. 중도. 동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로 하는 중도입니다. 중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 업부도 나를 기준으로 나와 인성의 힘, 그 다음에 내 힘을 사용하는 힘, 그럼 어떤 힘이 많으냐에 따라서 중화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거나 덧붙여 줄 수 있는 오행을 찾는 것이고,
조우라는 것도 내 양으로 너무 구성되어 있으면 음이 필요한 거고 음으로 너무 구성되어 있으면 양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을 합치면 중도적인, 그러니까 힘이 이쪽이 많으면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이쪽이 필요하고 이쪽으로 기울여 있으면 이쪽이 필요하다. 그것을 힘의 세기로 보는 것이 업보, 기온의 세기로 보는 것이 조우. 그런데 얘네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냐? 예를 들어 화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화가 많습니다. 사주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업부로 봐도 수가 필요하겠죠. 업부로 봐도 수가 필요해요. 화가 많으니까. 그럼 조우로 봐도 수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업부로 봐도 화가 많으면, 그죠? 화가 많으면 수가 필요한 거고 조우로 봐도 화가 많으면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부로 보든 조우로 보든 이 수가 필요한 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나눠지는 부분이 한 1-20% 정도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런데 업부 조우는요 거의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를 들어 수가 많으면 반대겠고 목이 많아도 반대겠고 금이 많아도 반대겠죠. 그죠? 근데 조우는 화수를 먼저 찾는 거고 업부는 나머지도 찾는 것일 뿐이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는 건 중도를 기준으로 나의 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운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격국론이라는 건 첫 번째 격국을 찾습니다. 이론을 기준으로 원령이 투출하고 투관하였느냐, 그것이 이 사주의 기준이 된다는 게 격국론입니다. 그러니 일단 격국을 찾아요. 그러면 그 격국이 상신해서, 상신이 필요해서 성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격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것이 상신. 아까 여기서 상신에서 얘기한 게 사길신, 사흉신이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신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신을 찾습니다. 힘의 업부나 조우를 기준으로 그 중에 어떤 오행이 필요하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신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 상신이라는 건 이 격국이 되는 것에 길신과 흉신을 먼저 찾는 거지 전체적인 힘을 먼저 찾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격이 성립할 수 있느냐를 먼저 찾는 게 상신이기 때문에 이 상신이 꼭 용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용신이 꼭 상신이 되지도 않습니다. 별개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상신과 용신이 같으면 더 좋겠죠. 이건 정말 간단한 거고 뭐 따로 있어서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둘이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격국론을 간단하게 격국론의 기본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애우시고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격국론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격국론 강의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격국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같이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연해자평의 격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전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안 맞아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맞고 안 맞고의 개념 때문에 이 격국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어떤 이론에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